비워진 공간, 채워진 공생, 가천대학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연과 공생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서는 자연에게 벽과 바닥 같은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 최대한 비워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채우기보다 비워낼 수 있는 프레임 구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속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연이 채워나갈 것입니다. 프레임 구조는 인동동굴이 자라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 구조가 어떻게 계획되어질지에 대해 발표 이어나가겠습니다. 프레임의 크기는 크게 400모듈과 500모듈로 구성되어집니다. 각각의 기둥 간격은 500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람이 지나가기에 좁은 간격으로 계획하여 사람들은 인동동굴의 삶의 터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햇빛을 받아야 하는 인동동굴의 특성을 반영하여 디자인합니다. 다양하게 높이를 조절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으로 파빌리온에서 어떻게 공생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람은 인동동굴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합니다. 파빌리온 내부에 사람을 위한 공간은 제공되어지지 않지만 파빌리온 바깥에서 인동동굴을 보고 만지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동동굴은 사람에게 약재, 차, 볼 것,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동동굴 꽃은 꿀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서울숲에 서식하는 벌과 나비들이 인동동굴 꿀을 먹기 위해 찾아옵니다. 고양이는 인동동굴 꽃냄새를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서울숲에 서식하는 수많은 야생고양이들이 인동동굴의 꽃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동동굴은 프레임을 점점 채워나가게 됩니다. 인동동굴을 중심으로 사람, 새, 나비, 고양이들이 함께 공생합니다. 비워져 있던 프레임은 자연과의 공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1년 후, 5년 후, 그 이후의 파빌리온의 모습입니다. 비워져 있던 프레임은 인동동굴의 삶으로 점점 가득 차며 서울숲에 산책 온 사람들, 인동동굴 꽃냄새를 맡은 고양이, 꿀을 먹기 위한 벌과 나비들 모두가 함께 공생하는 모습입니다. 파빌리온은 더 이상 인공적인 형상이 아닌 공생으로 가득 차 한 그루의 나무로 보여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공 방법입니다. 프레임 기둥을 땅에 묻는 방식입니다. 콘크리트 기초에 나사로 고정하여 프레임이 땅에 묻어집니다. 접합제에 의해 프레임끼리 접합하는 방식입니다. 접합제에 기둥을 끼워 넣어 연결합니다. 프레임에 판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꼭지점에 설치된 틀에 의해 판은 고정되어집니다. 앞서 말한 시공 방식에 의해 접합되어진 프레임 기둥의 모습입니다. 프레임에 인동동굴이 심겨지는 방법입니다. 인동동굴은 흙에 담겨져 자라기도 하고 물에 담겨져 자라기도 합니다. 인동동굴은 위쪽과 아래쪽, 양쪽 방향에서 자라납니다. 인동동굴을 프레임 위쪽에 심는 방법입니다. 지지판, 거름망, 자갈층, 흙, 나무판자 순으로 화분이 설치되어 자라납니다. 서울숲에 설치된 비워진 프레임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공생으로 채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상으로 가천대학교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저 발표 잘 들었고요. 그 가천대 팀 그냥 근본적으로 이게 파빌리온인가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냥 어떤 뭐 오브제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오브제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이 파빌리온에서 동물도 와서 많은 경험을 하지만 사람들도 사진을 찍거나 인동동굴 잎으로 차를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 걸 뭐 채취하고 이런 걸 시각적으로 봄으로써 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파빌리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뭔가 이 새로운 디테일까지 개발해 가면서 이 인공동굴이 자라기 위한 구조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네. 뭐 조금 더 다른 챌린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이 지난번에 크리틱에도 정글짐의 구조가 뭐 좀 진부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정글짐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는 이게 이 프레임들이 다 이렇게 한데 모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기둥처럼 이렇게 칼럼처럼 나눠 놓은 건가요? 네, 원래 기존에는 약간 모여 있다기보단 벽의 형상이라고 해야 되나? 얇고 긴 면처럼 이런 프레임 구조를 계획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크리틱을 받고 뭔가 형태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좀 더 자연의 눈에서 바라봤을 때 자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보다 정말 인동동굴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데 집중을 해서 이렇게 기둥 형식으로 500 정도 간격을 두는 이런 디자인을 새로 하게 됐습니다. 이거 뭐 또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인동덩굴은 우리가 굳이 저 프레임을 안 만들어도 알아서 잘 자라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놓은 가구식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그 마치 선반처럼 보이는 요 구조물을 따라서 인동덩굴이 뭐 이렇게 자라다 보면 뭔가 이 식물에 의해서 생기는 공간의 어떤 깊이감이랄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식물의 인동덩굴의 어떤 프레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동덩굴의 프레임 그 자체가 충분히 뭐 다른 동물들의 어떤 서식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컬럼처럼 보이지만 속이 비어 있는 어떤 그 골격인 건데, 그런 면에서 흥미로운 지점들은 있고요. 네. 다만 어, 다만 조금 구조적인 챌린지나 혹은 부재 디자인과 관련된 그 좀 새로운 어떤 구축의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인동덩굴은 그냥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잘 자라지 않겠느냐 하는 비판을 계속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대학교 발표자분 혹시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